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있다. 예, 다온님, 이선님, 희붐님, 우비소녀님, 남사님, 비행기님, 해피님, 미라클메이커님, 좋은날만님, 이은영님, 김성옥님, 홍홍홍님, 소름님, 쿠잉님, 하늘회장님, 장점수님, 예, 2X 라지님, 영세븐님 반갑습니다. 김순희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어제 사실은 그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실제 반등을 제가 이제 유튜브 하고 좀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1시 반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나오면서 내일부터 파업한다 뭐 이렇게 속보로 떠가지고 거기서부터 반등을 못했죠 사실은. 그게 참 아쉬웠지만, 제가 이제 어제 회원방에서는 관련돼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냐면, 오후장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오전에 얘기했던 그 의미 있는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다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유는 뭐 실제로 의미 있는 자리를 찍고 돌아선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자리는 사실 물려도 될 만한 자리고, 그리고 애초에 반등 시도를 하다가 못한 이유가 삼전 그 파업 때문인데, 그것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라고 회원방에서 했냐면, 야, 내일 이래놓고 내일 갭상한 다음에 갭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제 오전이 바닥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미시장이나 어떤 파업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어제 의미 있는 저점을 그래도 찍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고, 다행히 그게 제 생각대로 됐어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지만, 뭐로 해서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제가 시황은 잘 맞춘다니까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딴 것보다는 제 시황은 좀 믿으시는 게 좋아요. 딴 것보다. 전문가분들도 심지어 저한테 시황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종목은 막 실수도 하고 하는데 시황은 진짜 잘 맞춥니다. 어쨌든 시장이요, 저점 나왔습니다. 네. 저점 나왔고,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한라캐스트다, 오늘 급등을 한다, 좀 터무니없게 맞았죠.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기본은 여기에요. 16,300원. 16,000, 한 2, 300원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기술적 반등 자리에요, 여기가.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은데, 요런 건 있죠. 여기다가, 종목마다 다 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볼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죠. 16,300원이 어디입니까? 딱 절반 자리에요. 예, 16,300원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이런 거는. 16,300원을 목표가로 볼 수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주 드디어 입절했어요. 심텍 하나, 그러니까 심텍,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 거의 삼총사였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하나마이크나 제주반도체는 좀 많이 먹었는데, 심텍은 솔직히 많이 먹진 못했거든요. 셋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근데 저희 엊그저께 산 반도체도 날아갔어요. 네페스. 저희 엊그저께 샀습니다. 5월 19일날. 5월 19일날 27,000원에 산 게 네페스입니다. 네, 이거 날아갔습니다. 물론 아까 팔았어요.
날라가길래. 그 섹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네, 섹터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이건 제가 아까 회원방에서 좀 보던 건데, 반도체 종목들. 잠깐만, 이거를. 어제, 그제. 그러니까 어제 산 것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산 것도 생각해보시면, 반도체는 아니지만 어제 사자마자 올랐었어요. 제가 아직 매도 사인 안 드리고 있죠. 조금만 더 보죠, 뭐. 그리고 조그만한 반도체 종목 사놓은 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로는 저도 좀 아쉬워요. 어제 그냥 살걸. 하루만 더 갔다가. 근데 이게, 자, 보시면, 시장이 돌아설 때, 그러니까 오늘 소위 말해서 트리플 호재잖아요. 트리플 호재. 이건 치우고. 회원방에서 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파업 타결됐죠? 물론 조합원 표결 나왔고요. 이란 전쟁 협상이 막바지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빠졌습니다. 국채금리. 엔비디아 실적 좋았어요. 네, 좋았음. 자, FOMC 4월달 FOMC 의사로 공개됐는데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있긴 했죠. 근데 그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면,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압박을 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듣기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었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완화 선호인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는 뉘앙스의 단어가 항상 FOMC 의사록에 있었거든요. 의사록에 있는데 이거 빼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언제? 4월 의사록에 4월달 FOMC에서 요 단어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빼야 된다.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고 전쟁도 있고 하니까요. 요건 요 네 번째 이슈는 다소 시장에 좀 불리한 이슈일 수는 있는데, 근데 요건 2번이 어느 정도 커버 쳐주죠. 왜냐면 어제 이란 전쟁 협상 막바지라고 했으니까. 누가? 트럼프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걸 보면서 또 이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리기 위한 액션을 역시 하는구나. 트럼프는 늘 그래왔죠. 트럼프는 이게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시장에선 4.5 얘기를 많이 해요. 4.5 이상 넘어가면 트럼프는 항상 금리를 내리기 위한 액션을 하더라. 그 액션이 뭐다? 이번에는 약간 이거죠. 물론 이거를 액션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란 전쟁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어제 트윗을 날렸죠. 그래서 이제 4번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니까 2번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된 것이니 2번이 상쇄시켜주는 거고, 1번과 3번은 또 맞닿아 있죠. 엔비디아 실적 좋았는데 향후에도 좋을까? 근데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면 메모리 칩의 공급이 딸릴 거고, 메모리 칩 가격 더 올라갈 거고, 그럼 AR 병목 현상 커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스토리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슈인데, 일단은 파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 투표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불확실성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을 하고 안 밀리고 갭런이 나오는 겁니다. 최종 협상이 진짜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건지, 저게 타코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트럼프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파키스탄 중재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서도 나왔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그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확정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확실히 이쪽이 다 그러니까 나오는 오히려 파업하니까 올라가네. 자, 이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종목들. 일단은 오늘은 성격, 그러니까 반등의 성격이 모돌이 반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장은 왜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즘 반도체 위주로 사실 매매는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건설주를 안 산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위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좋은 것들을 껴넣으려고 하는데 그 껴넣는 것도 돌고 돌아보면 AI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네, 소부장 먼저 좀 이야기 드릴게요. 아니요 여러분 심태 아이고 저 약 올리는 거예요 자꾸. 저 심태 적당히 먹고 팔았더만 날라간 주식이에요 사실. 응? 아니,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진짜 좋게 보는 주식은 하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여쭤보시는데 반도체에서요 반도체 소부장에서 제가 거의 확신하고 믿고 있던 주식이 3대장이 있어요. 1대장이 하나마이크론이었고 2대장이 제주반도체였고 3대장이 저는 심텍이었어요. 이거 세 개는 그래서 조금 들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하고 제주반도체는 물론 제주반도체는 한번 팔았다 다시 샀다가 뭐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샀기 때문에 이거 두 개에선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심텍은 많이 못 났어요. 아시겠어요? 왜 자꾸 심텍을 축하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좋게 얘기는 너무 많이 했던 종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사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는 이미 익절을 했는데 심텍을 자꾸 물어봐서 심텍 들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식 종목은 아니에요. 아니고 자 보시면 심텍 대덕전자도 좋죠. 근데 심텍이 덜 올랐잖아요. 그쵸? 심텍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쉬었어요. 왜 쉬었어요? 이유가 있죠. 왜 쉬었습니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 실적이 왜 안 좋았죠? 금값 때문이잖아요. 그쵸? 다 기억하시죠? 금값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죠. 이때. 근데 이때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인데 이때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날라가던 데 아니에요? 대덕전자 볼까요? 대덕전자가 나쁜 거 아니죠. 아 이때도 얘는 약간 쉬었구나. 근데 얘는 이후에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대덕전자 보세요. 4월달에 12,900원 하던 게 지금 145,000원 템백어가 났어요. 심텍 한번 볼까요? 심텍이 확실히 덜 올랐을걸요 아직은? 조금 덜 올랐네. 얘도 15,000원 하던 게 12만원이니까 템백어까지는 아니고 대덕보단 조금 덜 올랐죠. 근데 이게 요즘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요즘 많이 따라잡았어 심텍은. 많이 따라잡은 건데 길게 보면 심텍이에요 기판은. 여러분 길게 보면 그 얘기도 예전부터 했을 거예요. 길게 보면 왜 그러냐. 길게 보면 결국 캐파 싸움인데 캐파가 제일 큰 애거든요. 얼마 전에 대덕전자가 그 생산설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지금 이쪽에서 캐파가 제일 큰 애들 밸류체인 윗단에서 오더 내려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애들 심텍입니다.
그냥 이쪽은 무조건 심택이 대장이에요, 사실. 시장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그리고 제가 TLB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주식이죠. TLB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심택이랑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하지만 밸류나 실적은 좋죠. 그래서 저는 최선호는 심택. 그 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은 비슷해요. 그 TLB는 약간 개별주로 보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딱 이거는 이쪽이고 심택이요? 아, 누구 게 어딨어요. 누구 종목이 어딨어. 뭐 침발라 났나?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은 난 매매 못해요. 거기서 웬만하면 다 건드리고 앉아있을 텐데 뭘 다 자기 종목이야? 그런 게 어딨어. 뭐 심택 대표이사야 뭐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택 물어볼 때 얘기해준 게 저밖에 없었는데 심택 오히려 그쪽에선 얘기를 안 해줬었다면서요. 하도 여러분들이 너무 징그럽게 물어봐서. 근데 저는 그때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심택 좋다고. 중장기로는 제일 좋다고. 지금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새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새로 세팅을 하고 있고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쉽진 않지만 흐름 자체를 보면 더 쉬운 이유가 1분기 실적이 나왔죠. 1분기 실적도 나왔고 해서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주식 찾기는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소부장에서. 그래서 저도 그거 계속 찾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만 2개 샀어요. 예. 오늘도 반도체만 샀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어쩔 수 없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그 쪽이 어쩔 수 없이 거기일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제 고집이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얘기는 예, 그 반버지한테 제일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이건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이제 반버지가 돼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징그럽게 반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징그럽다고. 술 먹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렇게 부르는 미친. 형 그 저번에 제주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로는 내가 형 따라한다고 그랬다며. 또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제보가 왔는데 형 그거 나도 되게 오래 전부터 하던 건데 반도체는 다 본인 종목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형이 뭐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야? 뭐야. 그리고 사실은 하나마이크론 좋은데 그 형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약간은 야 그걸 다 픽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좋기는 좋은데 심택은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심택은 옛날부터 제일 좋아하는 회사는 심택이랬어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회사네. 네페스도 좋죠. 근데 이제 네페스는 저는 오늘 팔았어요. 오늘 단타 친 건데 엊그저께 사서 오늘 팔았거든요. 20에서 한 25% 나왔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틀 동안. 근데 어제도 올랐었는데 네페스는 근데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이것도 겹치네. 아니 거기는 다 이런 것만 하니까 아마 거기서도 매매하고 있는 종목일 텐데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네페스 좋아요. 근데 여튼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이 되냐면 형 나 네페스 좋아 보이는데 네페스 어때? 이러고 물어봐 내가. 야이씨 이래. 그래서 왜 네페스 어떠냐고. 몰라? 이랬더니 너 우리 방 회원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이랬더니 너희씨 왜 자꾸 우리 방 종목 사? 그래서 형 겹칠 수 있잖아. 난 그냥 산 거야. 그냥 좋아 보여서 그냥 산 건데 왜 맨날 회원이냐고 그러냐고. 응? 아, 제 종목이라고 했다 강퇴당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따가, 나중에, 이따 얘기해야겠다, 우리 만나는데. 오늘 만나는데, 형, 우리 방 회원 강퇴했다며.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둘이는 친해요, 그냥. 친하고, 이게, 혹시, 그쪽 회원분들 지금 엄청 많은데, 그 회원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친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물어보다 보니까 자꾸 겹치는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 진짜 아닙니다.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여튼, 전체 시황은 제가 어제 이미 다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가 중요했어요. 어제 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제 오전이 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제 오전이 저점일 가능성 높다. 또 무슨 얘기했죠? 이제 삼성 파업 때문에 못 가니까, 때문에 반등 나오다 실패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신, 이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건 강한 양봉 하나인데, 하나. 근데, 그리고 나서 삼성 파업 때문에 한 11시 반부터 반등 나오다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오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어제 또 공방했잖아. 공방에서 얘기 드렸어요. 오후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그래도 오전에 했던 말은 유효하다. 왜냐면 이제 3번의 이유로 반등이 실패한 거니 그게 뒤집어지면 올라오겠죠. 근데 뒤집어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뒤집어지면 오늘 갭상 가능하죠. 그럼 갭상 가능하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짜장면 칠까봐, 갭상하고 갭 메꿀까봐. 근데 오늘 만약 갭상하면 갭런 할 거다라고까지 얘기 드렸을 겁니다. 갭런이라 하면 뭐냐면, 이렇게 갭이 뜨잖아요. 갭이 뜨죠. 이렇게. 에이씨, 왜 안 나오나? 이게 왜 안 되지? 이 갭이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붕 떴잖아요. 여기서 안 밀리고 갭을 안 메꾸고 그냥 올라가는 걸 갭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빠질 때도 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냥 쭉 밀리는 게 갭런이에요. 갭런. 갭을 띄워놓고 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갭상하면 갭런 할 거다까지도 얘기했어요. 딱 제가 얘기 듣는 대로 지금 간 거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저점 나왔어요. 이거는 저점은 나왔어요. 저점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반등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점은 나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점 나왔습니다. 저점은 나왔습니다. 저점 나왔어요. 네, 저점은 나왔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만 남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또 조정받을까봐. 그 노조 문제는 아직 있죠. 뭐라고 해야 되냐. 다른 데서도 이제 영업이익, 성과 무슨 그걸로 단어를 바꿨던데, 영업이익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더니, 영업이익은 투자를 한 주주들한테 배당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합의문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성과물을 공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뭐 겸사겸사일 건데, 겸사겸사일 건데, 그게요.
그 방에서 뭘 팔잖아요. 그 방에서 뭘 팔면 그 종목은 나갈까요? 아,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답 나오지 않아요? 그 방에서 강하게 팔라고 하면 그 종목은 바로 급락이라니까요. 딜레마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그러니까 매수는 올라가는 건 부담 없으니까 매수해서 쉬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매도가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반도체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일 편한 그 섹터는 맞으니까. 아니, 제주도 이제 이 정도는 많이 먹었죠 뭐. 제주 반도체가 조금 슬로우해질 거란 얘기가 살짝 있었지만 이게 웬걸 제주도는 계속 좋다. 제가 아마 그 얘기는 이제 어제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살까 말까? 아, 사기는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한 5만 원부터 지금, 야,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부터 이번에 한 방에 지금 더블을 시킨 거잖아요. 불과 한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9만 원, 10만 원 막 이런 레벨에서 판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사기는 좀 쉽진 않아요. 신규로 사기도 쉽진 않고요. 그, 이거 또 한번 봅시다. 지금 그래서 여튼,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일단 실적 좋은 게 제일 좋죠. 좋은데, 요즘은 이제 AI 병목 현상으로 인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실적 좋은 것도 좋고, 그리고 스토리가 좋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제주 반도체는 VI가 또 걸렸네요. 지금 저스템도 엄청 잘 가요. 예. 얘도 지금 엄청 잘 갑니다, 지금. 저스템. 어제 ALG 증착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오늘 유리기판 쪽도 괜찮고, 뭐 레거시도 좋고, 심텍 홀딩스는 상한가 하려고 그러네. 두루두루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좀 볼까? 오늘 아침에 또 기사 보니까 그 MLCC 얘기도 나오던데, MLCC도 좋고, 사마콘덴서가 어제 이제 신고가였죠. 그 팔자 신호 나온 종목을 어떻게 하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스킴이라니까요. 제가 이제 반도체는 저도 물어봐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 그 내가 넷패스를 샀는데 넷패스 어때? 형이 보기엔 어때? 혹은 아, 내가 요즘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하나 마이크론을 보고 있는데 이거 어때 보여?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보면 딸이 쳐다보더니 너이씨, 너 우리 반 회원이지? 똑바로 말해.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긴 해요. 보면 실실 웃으면서 너 우리 반 회원이지? 이러는 거. 미쳤냐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짓 없어 보이냐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문가들이 막 전문가한테 몰래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튼 이거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게 보세요. 왜 종목이 겹칠 것 같아요?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본다면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왜 겹치는지는 진짜 너무 뻔한데 반도체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쭉 있잖아요. 이건 찾아보면 이거는 노력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노력으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가 이제 AI 병목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재미없었던 산업인데 사실 LPDDR 저전력 반도체도 예전엔 거들떠도 안 보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 LPDDR 심지어 D램 유통하는 게 무슨 야 이게 무슨 반도체야 라고 또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얘네도 다 AI 병목 현상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재미없었던 산업이 주목을 받다 보니 이 AI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올려야 되고 고집적화, 고미세화를 해야 하다 보니 필요한 기술들이 또 막 딸려 나오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그리고 뭐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ALG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얘네들은 실적이 정말 중요해. 실적이 다예요. 사실은 얘네는 실적이 답니다. 왜? 얘네는 원래 그 밸류를 높게 봤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네를 볼 때는 무조건 실적으로 봐야 돼요. 전력 반도체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전력 반도체도 여기는 실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예요. 네, 사실은. 근데 기왕이면 실적이 좋으면 좋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레거시에서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레거시에서는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럼 반도체 기업들 쭉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적도 좋은데 내러티브도 좋아. 이런 애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레거시에서 실적을 계속 뽑아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반도체 AI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산업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미래 기술들의 또 강점이 있어. 근데 본업인 즉 레거시에서는 실적이 또 나와. 그게 최고죠. 현재와 미래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잖아요. 실적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그럼 그거를 사는 게 일단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쵸? 아니면 아예 기술이 진짜 뛰어나든가 아니면 아예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고르면 돼요. 반도체는. 예, 반도체는 그런 거 고르면 됩니다. 광고 설정 또 돼 있어. 미안해요. 껐어요 지금. 이게 아무튼 껐어요. 껐습니다. 근데 이 10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던데. 제가 유튜브로 이게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유튜브 광고 설정은 방송 중에 제가 듣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고요. 야, 이 형이 지금 예전에는 조금 듣고 가끔 채팅도 쳤어요. 예전에는 몇 달 전에는. 요즘은 듣지도 않고 채팅도 안 쳐요. 이유는 뭐냐면 그 방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 방이 지금 저랑 원래 비슷했는데 저랑 원래 시청자 수도 거의 비슷했어요. 한 몇 달 전에 작년 말 기준으로 시청자 수도 비슷하고 회원 수도 엇비슷했어요. 네, 회원 수도 엇비슷했는데 그 방은 지금 그때 회원 수에서 4-5배 커졌고요. 저희 방은 정체돼 있고요. 네, 한 5배 커졌어요. 그 방은. 그래서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해요. 저는 보기 싫어서 배 아파서 안 보고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고 이거 봐서 뭐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듣는 얘기나 방송에서 하는 얘기나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렇게 다 똑같은 얘기 어차피 이따 저녁에 또 들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녁에 약속이 있어. 오늘 또 저런 얘기 나올 텐데 굳이 내가 그걸 왜 듣고 있습니까? 바빠 죽겠구만.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저도 할 일이 많아서 들을 시간이 요즘은 없어요. 솔직히 없고. 살은 살이 안 빠졌어요. 지금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살 빠지는 게 보니까 2kg 빠졌다가 4kg 빠졌다가 3kg 빠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좀 뭘 많이 먹으면
좀 빠진 게 조금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뛸 거예요. 어제 제가 못 뛰었거든요. 바빠서. 어제 애기 센터, 저 애기가 지금 센터에서 그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말을 잘 못한단 말이죠. 언어 치료 받고 그 제가 데려다 줘야지. 데려다 주고 이게 교육 받는 동안 근처 맛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제 그 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교육을 보내놓고 저는 이제 그 센터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혼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날 유튜브로 짜장면 먹방 1시간 틀어놓고 잤거든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제는 짜장면 먹고 먹기만 했네. 운동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저녁엔 주식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는 술 먹느라 바쁘고 사람 만날 때 사람 만나느라 바쁘지만 집에 있어도 바빠요. 사실 할 게 너무 많아. 여튼 자 보고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경테요? 알겠습니다. 안경테. 머리는 저 어제 머리 했습니다. 어제 머리. 어제 파마도 해가지고 바빴구나. 어제 머리 파마했고요. 지금 머리를 이틀 동안 안 감았어요. 감지 말래던데. 이틀 동안은 감지 말라고 해서 좀 머리도 안 감았어요. 사실은 파마 풀린다고 감지 말래요. 짜장면이 단 게 제일 사실. 이거 이따 뛰어야 돼요. 뛰면 되지 뭐. 일단 장 끝나고 뛸 겁니다. 자, 한번 좀 봅시다. 바이오는 오늘 사실 한 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올바이오 파마 점상 갔습니다. 이뮤노반트 이슈로 점상을 갔거든요. 이뮤노반트가 이제 점상을 갔는데 이뮤노반트 때문에 저번에는 그 협력사인 이뮤노반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기도 했던 게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얘가 이제 어제 35%가 올랐어요. 35%가 올라오면서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가 점상을 갔습니다. 점이라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점상을 갔어요. 그러면 좀 온기가 불법도 한데 사실 오늘 티는 잘 안 나요. 반도체에 완전 밀렸죠. 반도체에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장에서 뭐가 제일 세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지금 소부장이잖아요. 소부장에서 이제 막 10% 20%씩 가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쪽이 당연히 제일 센 게 맞아요. 소부장이 지금 제일 센 게 맞는데 지수가요 원래 바닥치고 올라갈 땐 소부장이 제일 세요. 항상 보면 지수가 바닥치고 나올 때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매매는 소부장이 제일 낫다고. 여러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지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어제 바닥일 가능성 높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있긴 함. 그쵸? 그럼 뭘 매매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소부장이에요. 왜냐하면 소부장은 밸류가 되니까 내 지수에 대한 예측이 좀 틀려도 커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원래 항상 지금 그런데 전쟁 났을 때도 그렇지만 바닥치고 올라올 때 소부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밸류가 되고 아직도 싸다라는 계산이 서고, 그러니까 빠지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계산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는 사실은 기회인 건데 지수가 지금 바닥인지 아닐지 모른다? 아리까리하다? 항상 저점을 치고 올라올 때는 아리까리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딱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홍현호가 또 누굽니까? 그 저점 저점을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 의견들이 많을 때라고요. 보통 지나고 나 보니 그때가 저점이었구나가 뭐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기본적으로 아마 시장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오늘 반도체가 제일 좋은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오는 조금 아쉽죠. 뭔가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가 막 이런 모습이었으면 야 바이오가 오늘 제일 셉니다 이럴 텐데, 뜨뜻미지근한 한 거 같아요 사실은. 물론 에클론이 20% 오르고 한올바이오가 점상을 갖고 나름 의미 있는 무빙이 꽤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이 더 세요 오늘은. 그건 맞는 것 같고, 저 좋은 질문인데 저거는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개인 그 품매수요. 품매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저는 오늘 선물이 한 1200 정도면 더 위로 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1200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206까지 올라왔네요. 꽤나 세게 올라왔네. 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풋을 외국인들이 많이 그동안 사모았는데 이거 괜찮겠느냐? 라는 거잖아요. 예, 뭐 큰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풋을 대부분 사요. 이 이유가 뭐냐? 해지 수단. 그러니까 이제 풋이라는 옵션은 여러분 개인이 해지하나요? 개인은 안 해요. 개인은 안 한다. 그 해지를 개인이 할 필요도 없고, 개인이 무슨 해지를 해요? 외국인은 해지 하나 합니까? 해요. 얘네는 한다고요. 그래서 그럼 해치 수단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해치 수단을 보통 파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결국 해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식은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상방에 대한 베팅이니까 하방에 대해서 보통 한단 말이죠. 그럼 하방에 대해서 해치할 때 뭡니까? 선물 매도 혹은 품매수거든요. 혹은 콜매도. 지 않습니까? 이게 하방에 대한 해치 수단인 건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품매수하는 거는 개인이 품매수하는 것보다 크리티컬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외국인은 해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 파생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근데 그 하방에 파생해서 하방 포지션을 쌓는다는 건 선물 매도, 품매수, 콜매도, 요거 세 개가 있는데, 크게 보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계속 최근에 품매수를 한 게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해치도 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콜도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네이키드면은 되게 의미 있는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보세요. 기관이랑 왔다 갔다 하죠. 그것도 금투랑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약간 스왑,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그거죠. 대량 매매, 시간의 대량 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혹은 블락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형태의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방향성을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와중에 개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개인들에서는 이번에 힌트가 없었어요. 그쵸? 콜도 이렇고 풋 조금씩 하라는 이게 답니다. 그냥 풋을 사는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는 파생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온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생에서 개인들이 포모 현상으로 하방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빠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올라온다. 개인들이 풋을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힌트는 없어요. 아셨죠? 요거 이해되셨으면 2번.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옵션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개인이 파네? 아침에 사지 않았나? 볼게요. 개인이 좀 파네요. 개인이 좀 팝니다. 야, 씨. 개인이 알아서 팔아주네. 근데 뭐 금액이 당연히 크진 않은데. 진짜 스마트 개인들인가? 스마트, 진짜 불개미인가요, 얘네들? 사서 올라오니까는 좀 파네요, 또. 얕게 매매하네요. 그, 개인들의 이 집중된 거래소 매수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항상.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도 너무 쏠렸잖아요. 오늘 조금 팔아요. 근데 금액이 작죠. 이번에 3전 닉스에 들어온 수급은요, 웬간해서는 안 빠질 거기는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벼르고 벼르다 3전 닉스를 산 일반인들이 많을 텐데, 이거 손절을 하겠어요? 손절 안 해요, 얘네. 웬만해선 손절은 안 할 거거든요. 문제는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나친 쏠림이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산 거를 매겨주는 게 너무 이상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스를 좀 그리면서, 조금 이제 뭐 조정기간? 그러니까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어요. 박스를 좀 그리면서, 더 이상의 쏠림이 좀 안 나오게끔. 뭐 지겨워서 파는 물량들도 일부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약간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려면 수급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개인들이 미친듯이 막 조 단위로 맨날 거래소만 사는 이 현상이 일단은 멈춰야 돼요. 일단 오늘 멈췄죠. 멈추긴 했어요. 멈추긴 했고, 개인들이 저는 이걸 많이 팔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거래소를. 단, 적어도 코스닥을 팔아서라도 거래소를 사는 이 현상만 멈춰도 코스닥은 수급이 한 단계 개선이 될 거고, 그쵸? 코스닥은 수급이 한 단계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급 매수로 얹어줄 무언가가 트리거가 나와주면 코스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트리거가 국민성장펀드가 과연 대줄 수 있을까? 그 마중물 역할을? 글쎄요. 그건 좀 봐야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전자닉스 2배 ETF도 상장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도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에 대한 여러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봅니다. 여튼 뭐 이제 그건 이제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전자닉스는 좀 박스를 그리다가 나중에 또 레벨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를 거래소 지수요. 종가 기준으로 8,000 넘기 전까지는 저는 위도 약간은 제한적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위도 사실 당장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온 거는 이건 코스닥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얼마나 세게 갈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게
이 필반이랑 똑같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코스피랑. 필반의 모습도 되게 중요해요. 이 필반의 모습. 얘가 어느 정도 박스만 그려도 아마 우리 시장은 요걸 빌미로 박스를 그릴 거예요. 7천에서 8천이요. 그럼 그때 뭐가 가야 되지? 돈은 있는데, 시장 유동성은 있는데. 코스닥이 그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라고 나름의 시나리오를 써보곤 있는데,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런데, 일단은, 저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짜장면 안 된다고요? 짜장면이 살이 많이 찌죠.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저거 아까 좀 팔 걸 그랬나? 조금 아쉽네. 쟁판이 좀 아깝고. 그 섹터들 한번 봅시다. 재건 쪽도 있고. 저는 어제 그래놓고 거래소를 사기는 했어요, 사실은. 이건 이게 코스닥은 희망이 없어요. 코스닥은 뭐지? 코스닥은 이중대. 코스닥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요. 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짜증나고 힘들어요. 어제 같은 날 힘들어요, 저도. 어제도 힘들고, 엊그저께도 힘들고, 어저께도 힘들고, 이번 주는 내내 힘든데, 힘들죠, 힘들어. 저는 어제 사실은 조선주를 샀어요. 조선주. 웬 뜬금없이 조선주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위치도 좋고, 제 기준에서는, 내러티브도 좋고, 실적도 좋고, 조선주를 샀습니다. 2배짜리를 벌써 매수를 했다. 2배짜리를 벌써 매수를 했구나. 2배짜리 매수했다는 게 이제, 근데 또 그때 생각나는데요? 액티브 ETF? 액티브 ETF가 먼저 사놓고 지들끼리 공유해가지고 그 종목들이 액티브 ETF 상장하는데도 다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론식으로 수급 꼬이면서 그때부터 망가진 건데. 그때부터 망가진 거잖아요. 이번 달에 쉬웠겠어요? 이번 달에 솔직히 손절이 나간 것도 꽤 있어요. 이번 달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주 샀다고 하니까 에센시스 나오는구나. 그래요. 저는 이미지가 조선주를 만약에 제가 샀다면 에센시스를 살 이미지죠. 그거 압니다. 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는데. 아니요. 에센시스 안 샀는데. 에센시스 안 샀습니다. 누구나 아는 굵직한 대장주를 샀습니다. 누구나 아는 굵직한 대장주를 샀어요. 아까 아침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단타 성향이 어쩔 수 없이 있어서 팔고 다시 살 걸 그랬나? 뭐 이런 욕심은 드는데 여전히 수익 중입니다. 더 올라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지금 좀 울컥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선물을 1200 정도를 한계치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조금 더 올라오긴 했네. 저는 대략 한 1200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1199잖아요. 1200 정도. 이것도 회원방송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유는 너무 심플합니다. 지금 지수는 선물은 싱크가 뭐랑 똑같냐면 필반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천에서 12,000 가듯이 우리나라 선물은 700에서 1200을 간 거거든요. 똑같아요. 공 하나 뺀 거란 말이죠. 필반이랑 대충 싱크를 맞춰보면 필반이 지금 그 5일선, 11선 다 뚫고 이틀 전 고점, 3일 전, 그러니까 완전 고점에서 한 레벨 내려온 그 레벨까지 올렸잖아요. 그 정도가 대략 우리 시장 선물로 보면 대략 요런 레벨이에요. 요런 레벨. 지금 필반이 딱 요런 레벨에 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이틀 전 고점 살짝 위에서 요런 레벨. 대략 그게 1200 레벨? 저는 딱 요 정도까지 갭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밑으로 빼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주주단체가 소송을 진행한대요. 그거 맞춰서 뭐해요? 그 뻔한 대형주라니까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얘기 나오고 하나 엔진 얘기 나오고 뭐 엔진이라고 하면 STX 엔진도 있고 그 HD 마린 엔진도 있지 않나요?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 STX 엔진, 하나 엔진, 마린 엔진, 현대중공업,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샀어요. 대형주 샀다고 했잖아. 자, 오늘은 소부장 샀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못 해주겠다. 이거 압축해서 얘기하기도 어렵네. 오늘은 소부장 다 실적 좋은 애들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도 약간 그 5월 초에 제가 좀 실수까지는 아닌데 제가 4월 말부터 생각을 했던 게 로봇주가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그 예상대로 되긴 했어요. 문제는 이게 엄청 시장이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클 거를 미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던지라 로봇주가 변동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위주로 들어간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매일 하나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위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실적이 웬만하면 좋은 것들 내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저점인 것 같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좀 이제 확인하면서 좀 보고 있어요. 확인하면서 보고 있고 그 확인하면서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확인하면서 보기에 제일 좋은 섹터는 반도체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전반적인 시장의 생각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 애매할 때 올라갈 때는 반도체. 그 제가 여기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야 신기하지 않아요? 야, 여러분 코스닥 차트 안 신기합니까?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이 신기하다. 1번 너무 신기하죠 이거. 그림 같지 않나요? 어떻게 여기 툭 찍은 거야? 이래도 이 회색선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때는 깨졌다고 올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전쟁 났잖아요. 이때가 이제 전쟁 났을 텐데.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제가 코스닥 1030에서 1040 얘기했죠, 어제. 거기가 저점이라고. 1038 찍었죠.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야, 씨, 그림같이 이렇게 찍었어. 그림같이 찍었어요. 이거 지수가 오늘은 좋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웃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죠. 예,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아지면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설령 중간중간에 계속 부러지더라도 계속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낙심하고 쓰러져 있으면 사실은 주식을 안 해야죠. 그럴 거면.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라고 제 딴에는 위로를 드리는 거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한목에 모든 게 좋아지진 않고 한목에 모든 게 바뀌지도 않잖아요. 조금씩 나아져야죠. 네,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저 회색선은 기준선이고 일목균형표에 있는 선입니다. 네. 일목균형표에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 볼 때도 이거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뭔가 깨져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일봉상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뭔가 깨져 보이는데 그러면 주봉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힌트가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나올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네페스를 엊그저께 왜 샀었을까요? 일단 회사는 좋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때도 한번 매매 시도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때는 왜 매매 시도를 했겠습니까? 기준선 만등 노리고 한 거겠죠. 근데 기준선 밑에 있는데 왜 여기서 들어갈까요? 이거는 주봉 보고 사실은 들어간 거였거든요. 제가 27,000원, 6,500원 깔짝거릴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 거의 기준선 다와가 있을 때. 전 이 정도 회사면은 여기 안 깰 거라고 봤기 때문에 손절가 25,000원 잡고 들어가기 딱 좋거든요. 종가 기준 25,000원 저는 안 깰 거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265 막 이러고 있어. 270 막 이러고 있어. 사야지 그러면.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이틀 만에 급등한 케이스고. 전 여기에 저 아까 34,000원 할 때 다 팔았어요. 아이고 이게 왜 잘 안 그어지지? 잠깐만요. 껐다 켜야겠다. 쉽지가 않아요. 단타로 버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되고 계속 관리해야 되고 쉽지 않죠. 특히나 장이 밀릴 때 잠깐만요. 이건가? 이거다. 다시 이제 그려진다. 네. 저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본인전 상단까지 한 하루에 가버리네. 되게 세게 가네. 요즘 변동성이 커서 저점만 잘 잡으면 20-30%가 또 금방 올라오네요. 때를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블루님이 잘 아시는구나. 맞아요. 저 미묘한 변화가 사실은 좀 있는데, 맨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분명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게 주식을 하는 거를 이게 수치화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주식 능력치는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장마다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지가 않거든요. 시장마다 자기한테 또 맞는 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 계수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 여기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당시가 IT 버블 때였어요. 딱 IT 버블. 그리고 IT 버블 무너질 때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투자대회 입상을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 LG투자증권하고 동구증권에서 했어요. 뭐 2등, 3등 뭐 이렇게 했어요. 저 20대 초반에. 제가 주식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뭘 했었냐면, 예전에 팍스넷하고 싱크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싱크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요즘은 싱크풀이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싱크풀에서 이제 무슨 뭐 글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지 모르고 20대 초반인 걸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 어른들, 그 주식하는 어른들 이제 막 행사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좀 희한하게 풀린 케이스거든요. 저는 취미로 하다가 이게 직업까지 풀린 케이스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느리지만 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먹히는 스타일이 바뀌고, 큰 틀에서 바뀌는 것도 되게 많아요. 큰 틀에서.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변화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느끼면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뭐 이게 시장마다. 그래서 한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사실은 결국은 부러지죠, 뭐. 그리고 그 장타로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고모가 하이닉스 평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고모는 하이닉스 평단이 2만 원이에요. 저희 고모의 하이닉스 평단이 2만 원입니다. 아직 들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가족 행사 있을 때마다. 뭐가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가족 행사 있을 때 매번 부른단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같이 놀자. 근데 고모가 뭐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뭘로요? 그랬더니 SK 하이닉스로. 그래서 어휴, 왜 잘하셨네.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옛날에 산 거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어서 그냥 귀찮아서 내비뒀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뉴스를 보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2만 원에 산 건데 200만 원을 간다 만다 이러고 있길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증권회사 찾아봤더니 2만 원에 산 그 하이닉스가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귀찮아서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사놔서 신경을 안 썼대요. 몇 천만 원 사놔서 크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신경을 안 썼대요. 야 이게 그럴 수가 있군요. 2만 원, 200만 원이면 1000배인가? 1000배죠, 1000배. 아니다, 100배다, 100배. 2만, 20만, 200만, 100배. 그러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2억, 20억. 1000만 원이면 10억이네. 1000만 원이면 10억이네. 10매덕 벌었다고 보니까 진짜 천 몇백만 원 사는 거네. 고모 부자 아니에요. 고모는 부자가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는 사놓을 수도 있는 건 부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 고모 부자 아닌데. 혼자 사시니까. 예. 혼자 사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워한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하늘이 내려준 거 아닌가요, 그냥? 하늘이 내려준 거.
하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려준 선물인 거지. 이게 무슨 뭐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그런 행운이 온 거잖아요. 하이닉스를 2만원에 들고 있으려면 언제 샀단 얘기야.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너무 옛날일 거 아니에요. 2만원 언제야? 10년 전도 아니야. 이거 언제야? 이때쯤 되려나? 한 20년 됐네.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사신 거 20년 전에 20년 전에 사놓고 까먹고 있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로또지 뭐. 이거야말로 로또잖아. 몰라야 이거는 안 판다니까요. 모르고 관심이 없어야 안 파는 거지. 주식쟁이들이 20몇 년을 어떻게 들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저런 거는 여러분. 저런 건 부러워할 게 없는 거라고요. 그냥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거고. 종목이나 봅시다. 예. 그때 1000만원은 큰 돈이었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엄청난 부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고모가 옛날에는 잘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혼자 지내시고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독신으로 계속 사셔가지고 계속 혼자 지내시고 어느 순간부터 일을 또 안 하시고 해가지고 그거 돈을 계속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본인 집 있고 본인 농자 야, 이러면 부자 같잖아. 본인 집 있고 본인 조그맣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전원주택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거 중간중간 도심에 있는 농장 그런 거 있고 그냥 그 정도예요. 부자는 아닙니다. 인컴이 없는데요. 현대전자요?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거의 돌아가실 나이쯤 됐는데 지금 70대 80대 70대 중반이죠. 70대 중반 거의 80 다 돼가시는데 그 주말 농장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농장이 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여기 이제 직장인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거 지겹죠. 일을 안 하고 돈만 누가 줬으면 좋겠죠. 일을 안 하고 누가 돈만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시간에 우리는 놀고 싶잖아요. 아닌가? 나도 내가 내 생각만 너무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잖아요. 누가 돈만 주면. 근데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의 이제 존재 가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딜레마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전 지금도 좀 쉬고 싶거든요. 좀 쉬고 싶어요 그냥. 근데 라온 상한가까지 갔어요. 반도체가 다 팔고 싶다? 일부 파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되죠.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야박하게 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약간 저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절대 팔지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너무 팔고 싶어?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켜쥐고 절대 팔지 말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손 가는 대로 조금 그래 조금만 한번 빨아봅시다. 조금만.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굳이 악다구니 써가지고 돈도 중요한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너무 팔고 싶으세요? 조금 파세요. 조금 파시면 되죠. 저 그러니까 어리진 않죠. 나이가 이제 있는데 저 이제 좀만 있으면 50인데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20대 분들 보면 아 진짜 아저씨다, 진짜 어른이다 어른,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저 애기 그 청년일 때 내가 그 나이가 됐어요. 근데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렇게 어른 같지가 않아야지.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들 그랬어요. 나는 지금 거의 다 늙었는데 어른 같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 지금 뭐 상당수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방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것들 위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닥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많을 거고, 예를 들면 뭔 차트를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최근에 한 5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잘 가다가 갑자기 푹푹 꺾인 애들, 이런 거 은근히 많거든요. 이런 거 은근히 많은데,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돌릴 가능성이 높냐면,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DS 단석이다.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하고 상한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음봉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음봉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한 열 몇 개 되나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내려온 게 은근히 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것들의 확률은 제일 높은 게 뭐냐면요. 얘네들 이런 것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 음봉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요. 안 갈 것 같죠? 가요 이거. 근데 어떻게 가냐면 보통 요러다가 조금 반등하다가 요러면서 이제 물량이 여기서 다 대부분 이제 그 수거되거든요. 이거는 V자로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요. 한 21,000원, 2,000원 레벨이 V자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레벨이고, 요 정도가요. V자로 못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다가 특정 타이밍이 되면 이건 쏴요 위로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중장기 패턴이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비단 얘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종목들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상당수의 종목이 조금 얼탱이 없이 내려온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게 꽤 있던데 보면. 근데 저런 류의 종목들은 아마 그 횡보 치다가 쑥 올리는 그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물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모멘텀은 있어야겠죠. 모멘텀은 있어야겠죠. 한 방에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저런 차트가 좀 많더라고요. 차트가 항상 일반적이면 제일 좋은데, 이번에 5월달 장이 어려웠던 이유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어려웠던 거고요. 그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이 레벨까지 RSI가 내려왔던 거예요. 참고로 이 레벨은 최근 1년 동안 제일 침체됐던 레벨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코스닥이 저 레벨을 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루만 더 빠졌으면 과매도 구간이었어요. 과매도 구간. 하루만 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가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 나름 저점을 맞춰낸 거를 와 신기하다, 야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글쎄요,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잘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 보험 중에 하나가 하루만 더 밀리면은 이거는 밀려도 올라가는 자리란 얘기예요. 보험도 좀 깔려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방어막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무조건 저점이라고까지 얘기를 못한 것 자체가 이제 특성상 제가 나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제 딴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을 순수하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내 친구였다면 저는 아마 야 오늘 저점 찍었어 그것도 모르냐? 아유 주식 하루 이틀 하냐? 이랬겠죠.
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래서 야 장이 왜 이래? 저점 어디 거냐? 야 찍었잖아 아까. 그래서 뭐 오늘 오전에 저점 찍었잖아. 찍은 거 맞아? 못 믿냐 내 말? 아유 바보 같은 놈.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친구한테는. 뭐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겠죠. 야 여기서 빠져봐야 또 올라와. 이마에 빠졌는데 왜 여기서 뭘 더 바라냐? 삼성전자 파업 얘기. 야 그거 다 반영됐지. 파업한대. 아이 또 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막 이랬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그렇게 세게는 얘기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몇 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틀리면은 굉장히 많은 원망과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ETF로 좀 망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저는 여전히 올해 코스닥이 1,500원 이상은 무조건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 코스닥이 무조건 1,500 이상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공수표 날리는 것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여전히 진짜로 아직 올해 좀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10월달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말은 그 전까지 1,50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오랜만에 반등이니까 오늘 하루가 주는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투자자니까 그 안에서 오늘 하루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오늘 하루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 흐름만 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에서 내일부터 투자할 힌트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한목에 모든 걸 하려는, 그 욕심만 버리면 괜찮아요. 지금은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비하하는 것 같고, 욕심이라기보다는 급한 마음. 급한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조금 더, 적어도 심리적으로 너무 쫓기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심리적인 것 부분에서 쫓겨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마인드셋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10%씩, 그러니까 2차전지에서는 지금 10%씩 올라간 게 얘네밖에 없네요. 그럼 얘네 특징은 둘 다 코스닥, K 붙어있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나머지 다 거래소. 얘네로 조금 코스닥 받쳐주네요. 지금 보니까 쟤네들로 코스닥을 조금 받쳐주고 있네. 코스닥 한번 보면 어떤 코스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런 것들로 받쳐줍니다. 이 차례 딱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둘 다 10%. 레인보우 로보틱스. 야,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좋구나. 심텍. 와, 심텍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왔네요. 17위. 소부장이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레벨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게 보면 ISC, 심텍 2개, 원익IPS 3개, 이오테크닉스 4개, 리노공업 5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소부장이 시총 20위 안에 6개가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네요. 바이오가 알테오젠, 티슈진 둘, 삼천당 셋, HAB 넷, ABL 5, 펩트론 6, 리가캠 7, 케어젠 8, 보로노이 9, 바이오 9개, 반도체 6개, 2차전지 2개, 나머지는 로봇이겠죠. 서진 시스템 하나 있고, 서진 시스템 뭐라고 해야 되냐? ESS라고 해야 되나? ESS면은 2차전지라고 해야 되나? 글쎄.
근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오바인 게 뭐냐면 이게 이 밑에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10위권에서 20위 사이에 지금 제일 많은 건 그거예요. 반도체. 이게 은근히 들어왔어요. 이 10위권까지. 근데 코스닥 시총의 크기를 보면 10위권까지는 대부분 한 5조 이하고요. 5조 이하고. 저 최상단은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긴 20조 레벨이거든요. 여긴 20조 레벨이라고요. 그 10조 이상 넘어가는 건 요거 4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요거 4개가 누구냐? 레인보우,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여기엔 지금 IT가 없거든요, 사실. 그나마 지금 IT에서 제일 비싼 게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사실 IT에서 버블 논란이 제일 높은 주식이에요, 얘가. 역설적으로. 참 신기하죠. 얘가, 그러니까 전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지금 IT 소부장에서 제일 실적 없는 애가 IT 소부장에서 제일 시총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약간 바이오로 치면 삼천당제약 생각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하하는 줄 아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 소부장주의 대표주잖아요. 지금 시총이 제일 크니까. 그거 치고는 10쪽이 너무 초라하다 현재 분명히. 그래서 미래성장성 나도 알겠고 ALG 장비 좋은 거 심지어 저도 알겠어요. 관련주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하지만 지금 밸류가 이게 맞을까? 업사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야, 이게 10조 이상 가는 게 맞나? 이게 조 단위를 돈을 5천억을 벌 수 있나, 1년에? 5천억까지는 벌어야 갈 텐데, 그래도. 이게 뭐야, 이게. 매출이 500억이고 적자인데? 글쎄. 내후년에 3천, 그러니까 이 스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얘는 내후년에 28년에 3천억까지 벌 수 있어. 이 스토리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3천억까지 벌 수 있어도 10조를 땡긴다. 30배 주겠다. 2년 후 실적으로 좀 비싸긴 해요. 예. 더 갈 수는 있는데 비싸고. 그거 생각난다. 2차전지 생각난다. 예전에 2차전지 생각나기는 합니다. 2차전지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2년 뒤에 실적이 얼마를 기록을 할 예정이니, 근데 예정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어요. 예정이니 얘는 또 고성장을 하니 멀티플을 50배를 줘서 이 정도 실적이 뭐 이 정도 가고, 막 그때 2차전지 난리 날 때가 딱 그 논리였잖아요. 비슷하긴 해요. 아이고, 자, 저는 이제 프로텍 좋죠. 네. 지금 11시 반이 돼가지고 제 개인 유튜브로만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마칠 예정이니,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로 들어오시고,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등이 나와서 참 다행이고, 어제 저점이 나와서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자, 다들 예,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